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0월 5일에 1차 항모화 개보수를 마친 이즈모함에서 F-35B 이착륙 검증 작업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에 헬기 탑재형 이즈모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위계획 대강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즈모함의 항공모함화는 일본의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요코하마주 선사에서 시작되어서 올해 6월에 완료되었고, 이후에는 이즈모함의 모항인 요코스카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으로 개수된 이즈모함은 비행갑판의 내열 성능을 실제 전투기로 테스트하기 위해 미 해병대의 F-35B가 주둔하고 있는 이와쿠니 기지로 이동하여 지난 10월 3일에 시코쿠 앞바다에서 미 해병대 소속 F-35B의 이착륙 검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시코쿠 앞바다에서 실시한 F-35B 이착륙 검증 작업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어 F-35B의 특유의 착륙 장면과 이륙 장면을 선명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F-35B가 뿜어내는 초고온 배기는 매우 강력해서 미 해군도 AVAB 해리어를 운용했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을 F-35B의 운용 환경으로 바꾸느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F-35B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열은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에서 사용되던 표준 내열 코팅의 효력을 단 3번의 착함으로 완전히 없앤다고 했으며, 따라서 매우 고가의 크롬 성분이 포함된 내열 코팅은 F-35B가 수직으로 착함하는 후부갑판과 MV-22 오프리스가 이착륙하는 스팟에만 실시했습니다. 또한 F-35B의 이착륙 시에 내뿜는 배기가스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에서는 위성통신 안테나의 위치를 이동시켜 나일론재였던 고정망을 스테인리스로 변경하였고, 착함 시 충격을 견디기 위해 비행갑판 일부를 해체하고 구조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F-35가 발생하는 강렬한 소음에도 대응하기 위해 비행갑판에서 일할 크루들의 헤드셋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 AVAB 해리어에서 F-35B로 운용 환경을 바꾸는 준비 과정과 고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일본의 이즈모함에 미 해병대의 F-35B가 착함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플라이트 글로벌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모 보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즈모함이 진정한 의미에서 F-35B의 운용 능력을 손에 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더 드라이브지는 이즈모함의 1차 항모화 개수는 비행갑판의 내열 처리가 주목적이며, 항공연료 탱크 및 탄약고의 증설과 함내에서 F-35B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설비 설치 및 함수 형상 변경 등은 2차 항모화 개수로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의 이즈모는 단지 F-35B가 이착륙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미 해병대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F-35B 도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도 2024년으로 예정된 2차 항모화 개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이즈모함의 F-35B에 착함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연인지는 몰라도 한국과 러시아는 모두 무인 스텔스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즈로 KF-21과 편대를 이루는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영상으로 공개한 반면, 러시아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S-75 오트니쿠 스텔스 무인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본이 이즈모함의 F-35B를 탑재하던 지난 10월 3일에 러시아의 TV에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설계국이 개발을 맡고 있는 S-75 오트니크는 수호이 57과 편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입니다. 이 스텔스 무인 공격기는 2024년에는 양산기가 인도될 예정이어서 러시아는 서방 세계보다 먼저 유인 전투기와 자율적인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와의 편대 비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방송한 곳은 실질적인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매체인 TV지베다입니다. TV지베다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오트니크의 기체 디자인과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제어 시스템을 사용한 운용 모습 등을 아낌없이 선보였고, 수호이 57과 오트니크를 나란히 배치한 영상을 볼 때 생각보다 오트니크의 기체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방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오트니크의 기본 스펙은 길이 14m의 전폭은 19m에서 20m, 추정 중량은 20톤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0.8, 웨폰베이의 무기 탑재량은 약 4톤에서 6톤 정도이며, 엔진은 수호이 57이나 수호이 35에 탑재되어 있는 AL-31 혹은 현재 개발 중인 AL-41 한 기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체를 가까이에서 파악한 영상에서는 각종 장치의 돌기나 표면 처리에 엉성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아무런 처리도 되지 않은 엔진 노즐이 노출된 상태여서 스텔스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오호트니크 프로토타입 1호기는 과도한 속도 성능이나 기동성을 갖추지 못해 임무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현재 제조 중인 2호기에서는 기체 설계가 크게 변경되어 엔진 노즐에도 커버가 장착된다라고 수호이 설계국은 밝혔으며, 오호트니크 2호기나 양산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3, 4호기는 스텔스 성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오호트니크의 디지털 모델은 상당히 깊은 S자형 인테크 덕트가 채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선에 가까운 인테크 덕트 내에 전파 흡수 재료로 제조된 그레이팅을 탑재함으로써
엔진팬이 반사되는 전파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수호이 57과는 근본적으로 설계 철학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오호트니크 1호기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편대 비행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 검증기적인 의미가 강하며 제어 방법도 인간에 의한 원격 제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AI로 운용되는 무인 공격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수호이 설계국은 오호트니크의 양산기는 반독립 혹은 완전한 독립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 공군의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인 스카이보그는 정확한 실용화 시기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을 공언하고 있는 영국의 랑카 프로그램도 2030년까지 타이푼이나 F-35B와의 연동 비행을 실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국의 랑카 프로그램이 완전 독립 운용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러시아는 오호트니크의 독립 운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세계 최초로 유인기와 연동하는 무인 공격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KF-21과 편대 비행을 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공개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자체는 지난 4월에 실시된 프로토타입의 출고식 모습과 새로 제작된 KF-21 CG로 구성됐으며 KC-330에서 공중구비를 받는 장면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나오는데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KF-21과 함께 편대 비행을 하는 스텔스 무인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력화되면 무인기와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미래의 이미지라고 설명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익기의 비행 제어 기술이나 스텔스 기술 검증기로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를 개발했고 올 9월에는 스텔스와 관련된 전파 흡수 구조와 레동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 도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스텔스 무인기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작년 8월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공개한 연구소의 발자취와 성과물 등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오리 X라고 이름 붙인 최초의 국산 스텔스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2 스피릿과 세계 최초 무인 스텔스 전투기인 미 해군의 X-47 페가수스 등과 유사한 형상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처음 공개된 국산 스텔스기 가오리 X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스텔스 무 및 기술 시범기로 분류되며 향후 무인 스텔스 감시 정찰기 및 전투기 등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오리 X는 가로 14.8m에 세로 10.4m의 크기로 중량은 10톤에 달하며 비행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속력은 마하 0.5 이하로 10km 이하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 사업을 과감히 발표함과 동시에 현재 본 사업은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시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에는 기술적 장벽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시제기는 2020년대 후반에 등장하고 2030년대 이후에야 한국군에 인도될 전망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KF-21과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독도를 배경으로 편대 비행하고 있는 장면으로 일본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일본이 이즈모함의 F-35B를 착함시킨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6년 만의 일이며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동시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공개한 것은 미래의 동해 지역에서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사몽땅이었습니다.